퀀타스 3위편 엔진 폭발 사건. 다큐 9분 스튜디오. 나레이터 김단. 창의공학. 2010년 11월 4일 오전 9시 56분 싱가포르 창의공항 C23 게이트. 퀀타스 항공 A380 QF32편이 이륙을 준비한다. 런던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거쳐 시드니로 비행하는 이른바 캥거루 루트 노선이다. 창의공항에서 승무원이 교대하고 급유를 받는다. 거대한 A380의 450석 중 440석이 가득 찼다. 조종석도 만석이다. A380이라고 더 많은 조종사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날 퀀타스 항공은 부기장을 한 명 더 배치했다. 거기에 더해 기장의 라인 점검을 위해 심사관이 탑승했다. 심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선임 심사관이 탑승해 모두 5명의 조종사가 모였다. 조종사 기장 리처드 데 크렘니. 총 비행시간 15,141시간. A380 비행시간 570시간. 부기장 맷 힉스. 총 비행시간 11,279시간. A380 비행시간 1,271시간. 부기장 마크 존슨. 총 비행시간 8,153시간. A380 비행시간 1,005시간. 심사관 해리 우벤. 총 비행시간 21,144시간. A380 비행시간 806시간. 수석 심사관 데이브 에반스. 총 비행시간 17,692시간. A380 비행시간 1,345시간. 5명의 비행시간을 모두 합치면 72,000시간이 넘는다. A380의 상업운항 2년 차이니 A380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많이 모이기도 힘들다. 기장 리처드 데 크렘니의 집안은 비행기와 인연이 깊다. 증조부는 1차 대전에서 무공훈장을 탄 조종사다. 큰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에서 제로기를 요격한 전투조종사다. 아버지도 공군에 입대해 조종사 교육을 받았지만 훈련 과정 중 전쟁이 끝났다. 종전 후 조종사 15,000명이 같이 전역했으니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다. 30년 뒤 아들이 조종사의 길을 걷자 만학으로 비행을 시작했다. 기종 전환.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이 필요했다. 리처드 데 크렘니는 상위 5%의 성적을 받아 호주 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조종 특기가 아니라 속칭 갈매기가 되어 기술직으로 이공계 과정을 밟는다.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조종사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호주 공군은 최신의 F111을 보유하고 있었다. 리처드는 F111 조종사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편대 비행은 어려운 도전이다. 생존 본능과 맞서 윙맨과 붙어야 한다. 움직이는 대로 과보정을 하면 진동폭이 커진다. 조종 스틱을 쥔 손이 덜덜 떨린다. 교관이 소리친다. 딕, 긴장하지 마. 조종 스틱이 여자친구 가슴이라고 생각해. 꽉 쥐지 말고 부드럽게. 훗날 A380 스틱을 잡았을 때도 잊지 않은 말이다. 비행 훈련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F111 자리는 없었다. C130 허큘리스 경쟁도 어렵다. 결국 DHC-4 카리브 조종사가 되었다. 300m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단거리 이착륙 항공기다. 사륜구동 차량이 다닐 길이 있으면 뜨고 내린다. 최악의 상황에서 급격히 착륙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 공군에서 출세하고 싶었던 리처드는 참전 경력이 필요했다. 실전 경험을 쌓으려면 시나이 반도의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야 한다. 호주가 파견하는 것은 이로커이 헬리콥터뿐이다. 결국 헬리콥터 조종사로 전환 교육을 받고 시나이 반도로 파견된다. 시나이 반도에서 돌아와 드디어 F111 전환 교육을 받는다. 11년간 기다린 교육 결과는 탈락이다. 끝내 경쟁에서 밀려 F111 조종사는 되지 못한다. 11년간의 공군 경력을 마감하고 퀀타스 항공에 입사한다. 퀀타스에서는 747 클래식으로 기종 전환 교육을 받았다. 기령 18년의 747로 카이탁 공항에 착륙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1989년 최신형 747-400이 도입되자 얼른 나서서 기종 전환을 신청한다. 구형 기종에 안주하면 도태된다. 747-400은 최신 시스템을 갖춘 기종이었지만 시동을 거는 것도 쉽지 않았다.
대겨 단계 중 하나만 달라도 중단된다. 15분이면 될 일을 4시간을 끌기도 했다. 도입 초기에는 항공편 반이 연착했다. 비행 중 계기가 미터 단위에서 야드 파운드 단위로 바뀐 일도 있었다. 수치가 황당하게 커지고 온갖 경고가 다 튀어나왔다. 30만 시간에 한 번이라는 엔진 고장도 경험했다. 제트 엔진은 30만 시간당 한 번씩 고장납니다. 엔진이 4개라고 한다면 조종사 3.5명당 1명이 한 번 경험해 볼 수 있겠죠. 현실은 이론과 다릅니다. 저는 비행 중 3번, 지상에서는 2번 엔진 고장을 경험했습니다. 수리 후 테스트로 작동한 엔진이 폭발하기도 했다. 번쩍하는 열기가 조종석에서도 느껴졌다. 다른 747이 5번째 엔진을 달고 방콕 공항으로 배달 온 이후에야 운항이 가능했다. 경쟁. 어렵게 항공사에 취업해도 끝이 아니다. 치열한 경쟁은 일상이다. 면허갱신에 실패할 수 있고 건강검진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연리의 노선 점검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대형 항공사의 문을 나서면 전문적인 에어라이너 조종술이 의미가 없다. 많은 조종사들이 비안을 마련해두고 부업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는다. 리처드는 조종사용 무릎 보호대를 만들어 팔았다. 불경기로 장기 휴직을 신청받았을 때는 프로그래밍을 배워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다. 1년에 노선 점검 비행 36시간만 하며 자격만 간신히 유지했다. 부기장을 하며 해외 IT 업체를 방문하니 출장비는 들지 않지만 기장 승급은 쉽지 않았다. 퀀타스에서는 기장이 되려면 반드시 다른 기종을 거쳐가야 한다. 다양한 기종으로 장단거리 다양한 노선을 겪어야 기장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기종 전환 훈련을 피해갈 순 없었다. 언제나 공부하고 경쟁해야 살아남는다. 다른 보잉 747 조종사들이 보잉 737, 보잉 767을 선택할 때 리처드는 에어버스 A330에 꽂혔다. 2004년 퀀타스의 A330의 기장이 되었다. 2008년 퀀타스가 A380을 스무데 주문하자 또다시 기종 전환을 신청한다. A380을 인수하려면 프랑스 툴루즈로 이동해 테스트 비행을 해야 한다. A380 시험기에 탑승해 성능을 만끽한 최초의 A380 조종사가 되었다. A380 기장이 되어도 경쟁은 이어진다. 퀀타스가 확보한 기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500시간을 타기도 어렵다. 비행할 기회는 없어도 매일 2시간은 A380을 공부해야 한다. 언제나 공부하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A380 A380은 747보다 156톤이 더 무겁지만 승객은 2배 이상 태울 수 있다. 날개 폭은 15m 더 길다. 이 날개에 A380 기술의 정수가 담겼다. 한 날개에 3개가 있는 에일러론이 우아하게 바람을 타며 춤춘다. A330보다 2배 크지만 조종하는 느낌은 닮았다. 7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A320만큼 반응도 빠르다. 747과 비교하면 A380의 객실 소음은 절반이다. 순항 고도는 4,000피트 더 높아 복잡한 항공로를 피해갈 수 있다. 더 많은 짐을 싣고 더 조용히 비행한다. 우월한 성능의 이유는 항공기의 심장, 엔진에 있다. A380에 설치된 엔진은 롤스로이스 트렌트 900 엔진. 2010년 리처드는 영국 더비에 있는 롤스로이스 공장을 견학했다. 트렌트 엔진이 조립되는 모습을 보며 공대생 특유의 피가 끓어올랐다. A380의 최대 승객 수는 853명. 최대 승객 수는 기내에 채울 수 있는 좌석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90초 이내에 비상 슬라이드로 대피할 수 있는 수이다. 퀀타스는 450좌석, 484좌석 두 레이아웃으로 A380을 운영할 계획이다. A380은 항공력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 기대주다. 싱가포르 항공이 5대를 인수하고 퀀타스는 뒤이어 상용 6호기부터 인수한다. 퀀타스가 인수한 첫 번째 A380이 VH-5QA다. 호주의 항공 선구자 낸시 버드 월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낸시 버드는 초기 항공 역사에서는 드물게 사고를 겪지 않고 90가지 장수했다. A380에 샴페인 병을 내려치자 낸시 버드가 말했다. 내 비행기에 흠집 내지 말아요. 비행 준비. 2010년 11월 2일 리처드는 싱가포르발 시드니행 QF32편 기장 임무를 받았다.
실제 비행보다는 시뮬레이터에서 더 오래 비행했다. 이번은 기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노선 점검 비행이다. 노선 점검에서 실패하면 재심사를 받아 통과할 때까지 비행할 수 없다. 가뜩이나 운항 기체가 적어 비행 시간을 얻기 힘든 A380이니 경력이 꼬여버린다. 심사관은 해리 우벤 기장. 해리 기장도 심사관 훈련 과정에 있다. 심사관 훈련을 담당한 선임 조종사는 데이비드 에반스 기장. 신기종이 나오면 이렇게 복잡해진다. 함께 비행할 부기장은 매트 힉스, 호주 공군 출신이다. 또 다른 부기장은 마크 존슨. 모두 노련한 베테랑이다. 객실 승무원 24명, 승객 332명, 이륙 중량 46만 5,803kg. 자바섬에는 화산이 폭발해 6만 피트 높이의 화산재 구름이 있다. 난기류도 지나가야 한다. 창의공항을 출발했을 때의 안전고도는 5,000피트, 발리에서는 15,800피트, 연료는 103.7톤, 시드니에 착륙하면 14.4톤이 남는다. 화산재를 얼마나 피해가야 할까? 2톤을 추가로 주문한다. 화물 적재 시트, 정비 보고서, 급유 문서, 서류 더미 속에 기나긴 이륙 브리핑이 끝났다. 자, 그럼 질문 있나? 아니요, 추락하지 마시고요. 객실 매니저가 인터폰으로 묻는다. 항공기 도어 닫아도 됩니까? 네, 닫으세요. 문이 닫힌다. 시드니에 도착해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468명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장이 진다. 왼쪽에 기장 리처드, 오른쪽에 부기장 매트, 중간 옵서버 좌석에 심사관 해리가 앉았다. 해리, 어디 앉을 겁니까? 여기요. 안 됩니다. 마크 부기장을 방해하잖아요. 여기가 아니면 어떻게 점검하죠? 리처드가 기싸움을 벌인다. 그쪽 사정이죠. 제 팀원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수석 심사관 데이브가 나선다. 리처드, 비합리적입니다. 해리가 심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요. 심사할 수 있어야죠. 그건 그쪽 일이죠.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건 접니다. 부기장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기싸움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부기장 업무를 지원할게요. 좋아요, 해리. 일단 봉합되었다. 좋아, 갑시다. 맷, 견인 허가받아. 싱가포르 클리어런스, 굿모닝. 시드니행 퀀터스 32 슈퍼, C23 게이트, 탑승객 469명. 출발 및 견인 준비되었습니다. 굿모닝, 견인 및 출발 허가합니다. 2제로C 활주로로 북쪽으로 가십시오. 창의공항에는 군사적 이유로 고도 제한이 있다. 수드포 지점까지 2000피트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A380은 불가능하다. 네, 수드포 2000 고도 제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점검 기장이 부기장 역할을 시작했다. 최대 추력 72%로 이륙한다. 플랩은 2. 성능은 1으로 두었을 때가 좋지만 추력이 더 많이 필요해서 엔진에 부담을 준다. 퀀터스 32, 2제로C 활주로에서 이륙 허가합니다. 초당 14리터의 연료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11만 3천 마력을 낸다. 이륙 속도로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초. 초당 1.2톤의 공기를 흡입해 7만 2천 파운드의 추력을 낸다. 465톤의 기체가 활주로를 달린다. 이륙 설정, 100노트, 로테이트. 오전 9시 57분 창의공항 2제로C 활주로에서 이륙했다. 기수를 12.5도로 든 후에는 조종 스틱에서 손을 뗀다. 에어버스 특유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4000피트 고도까지 올라가야 한다. 플랩 1, 플랩 1. 플랩이 올라오면 항력이 줄고 추력이 오른다. 수신 지점 통과 고도는 정확히 4000피트다. 이제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났다. 왼쪽으로 선회하며 플랩을 모두 올린다. 속도를 상승 속도인 250노트로 맞춘다. A380의 비행 제어 컴퓨터가 이 과정을 매끄럽게 최적화한다. 이륙 후 점검 절차 수행. 이캠에 이륙 후 점검 절차가 뜬다. 이캠. 조종사들은 끊임없이 점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정상 상황은 물론이고 비상 상황에서는 더 열심히 점검 절차를 수행한다. 비상 상황이 생기면 승무원은 긴급 참조 교범으로 정리된 점검 절차를 수행한다. 한 명이 점검 내용을 읽고 다른 한 명이 감독하며 진행한다. 보잉 747의 경우에는 240개의 점검 내용이 담긴 270페이지 분량의 교범이 있다.
에어버스는 이캠을 이용한다.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이캠에 조치해야 할 점검 내용이 나온다. 비행 컴퓨터가 파악한 문제를 정리하고 요약해 조종사가 바로 조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륙 후 점검 절차가 진행된다. 랜딩 기어를 올리고 플랩, 슬랫을 접는다. 보조 동력 장치가 꺼졌는지 확인한다. 각자 할 일을 조용히 수행한다. 상승 속도는 분당 2000피트, 2만 피트 고도로 부드럽게 상승한다. 오전 10시 1분, 차분한 조종실이 쾅 하는 폭발음으로 떨린다. 더 큰 폭발음이 연이어 들린다. 마스터 경고음이 소란스럽게 울린다. 엔진 2대에서 서지가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대응. 2001년 리처드 기장은 승객으로 퀀타스 767에 탑승했을 때 4m 옆에서 엔진이 터지는 모습을 봤다. 30만 번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주 겪는 사람도 있다. 엔진에서 덜덜거리는 잔디깎기 소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쾅 하며 폭발했다. 팬블레이드가 엔진 나셀을 뚫고 동체를 스쳐 지나갔다. 기체가 격하게 흔들렸지만 잠시 후 조용히 진정되었다. 무사히 내린 후 어떻게 추력을 그렇게 빨리 제어했는지 조종사에게 물어봤다. 그냥 고도 유지 버튼을 눌렀어요. 두 번째 폭발음을 듣고 고도 유지 버튼을 누른다. 엔진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자동 추력 시스템이 고장난 것일까? 추력 레버를 공회전 상태로 당긴다. 자동 추력 시스템은 에어버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핵심이다. 실패해선 안 되는 것이 실패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다. 이번 엔진의 추력, 온도, 압력 3가지 표시가 모두 정지했다. 치명적인 고장이다. 이캠에서 나온 조치 수행해. 알겠습니다. 에어버스 이캠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해결 방법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하며 점검 절차를 수행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캠이 제시하는 점검 절차는 이번 엔진 터빈 과열 상황이다. 2번 추력 레버 공회전 상태로 이동. 2번 엔진 마스터 스위치 꺼짐. 이번 엔진을 꺼야 할까 고민할 때 이캠 우선순위가 바뀐다. 2번 엔진 화재. 조종석은 혼란스럽다. 이번 엔진이 어떻게 된 걸까? 펜. 퀀타스 32 엔진 고장입니다. 고도 7400피트 유지. 현 진행 방향 유지합니다. 퀀타스 32 알겠습니다. 퀀타스 32 2번 엔진 고장입니다. 150도 방향 7400피트 유지.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5분 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이제 관제센터는 5분간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캠에 집중할 때다. 이번 엔진 화재를 수습해야 한다. 다른 엔진도 정상이 아니다. 1, 3, 4번 엔진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연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유압 장치, 전력 시스템, 공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비행 제어에도 문제가 있다. 연료 펌프도 고장났다. 총 6개가 고장났다. 엔진을 계속 작동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다. 고장난 것이 너무나 많다. 혼란스럽다.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엔진 폭발. 창의로 회항합시다. 창의 공항으로 바로 회항해야 할까?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캠의 점검 절차를 수행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이 고장났는지 파악할 수 없다. 쏟아지는 점검 내용을 수행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싱가포르 퀀타스 3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방향으로 좌선회해서 홀딩하겠습니다. A380은 부드럽게 선회한다. 지금까지는 순조롭지만 유압과 전기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데이브, 기내 방송 해줘요. 연료도 새는 것 같다. 어디서 새는 걸까? 1번 엔진과 2번 엔진 사이에서 연료가 샌다. 왼쪽 날개 어딘가가 끊어져 연료가 누출되고 유압도 빠져나간다. 유압류도 빠져나가고 소화 시스템도 고장났다. A380의 자랑인 3개의 에일러론도 모두 손상되었다. A380의 트렌트 900 엔진 4대는 초당 1.2톤의 공기를 흡입해 72,000파운드의 추력을 낸다. 고압 압축기, 저압 압축기에 더해 다른 엔진에는 없는 중간 압력 압축기까지 회전한다. 거대한 터빈 디스크가 돌아가는 중심에는 베어링이 있다. 베어링은 엔진 오일이 지속적으로 주입되어 윤활해야 한다. 베어링 허브로 엔진 오일을 공급하는 파이프 가공에 문제가 있다. 중심이 맞지 않아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다. 얇은 파이프를 뚫고 엔진 오일이 샌다. 새어나온 오일에 불이 붙어 토치처럼 부품들을 가열한다.
가열된 부품이 변형되어 터져나간다. 또 작은 파편들이 크레모아처럼 비산되어 기체를 찢는다. 암스트롱 스파이럴. 폭발 후 12분이 지났다. 이캠 조치를 하고 있지만 문제 파악은 되지 않는다. 퀀타스 32 만피트로 상승하겠습니다. 공항 30마일 이내에서 홀딩하겠습니다. 기장은 상승을 요구한다. 퀀타스 32 라저 만피트로 상승하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아니요. 안 돼요. 아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상태에서 상승이라니요. 아닙니다. 안 돼요. 다른 조종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한다. 손상된 기체로 상승을 시도하는 건 무리다. 올라갈 게 아니라 내려가야 한다. 2번 엔진에는 아무 표시가 되지 않는다. 3번 엔진은 추력 4% 저하. 1, 4번 엔진은 작동 중인 것 같지만 표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없는 엔진에 부담을 주려는 이유는 뭘까? 기장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암스트롱 스파이럴을 시도할 생각이다. 닐 암스트롱은 달 착륙 우주인 이전의 전설적인 테스트 파일럿이다. 엔진이 고장나거나 랜딩 기어가 작동되지 않거나 하는 고장은 일상이다. 로켓 추진 비행기를 타고 대기권까지 날아간 후 무동력 기체를 나선형으로 활공해 비행장으로 돌아온다. 암스트롱 스파이럴이다. 연료가 모두 떨어져도 활주로까지 활공 가능한 위치와 고도에 있는 걸 고려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생존할 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른 네 조종사의 반대도 당연하다. 추력을 올리면 새어나가는 연료가 폭발할지 모른다. 엔진이 꺼진 A380으로 활공한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조종석에 긴장이 올라간다. 조종석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기장의 의도대로 비행해야 한다. 퀀타스 32 만피트 상승은 무시하십시오. 현고도 7400피트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를 수용하고 물러선다. 선택한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 모두 답답하다. 연료는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비행할 수 있을까? 지상. 보통은 조종하는 조종사가 상황을 가장 잘 안다. 이번에는 다르다. 조종사보다 승객이 상황을 더 자세히 안다. 기체에 설치된 카메라가 연료가 새는 찢어진 날개를 보여주고 있다. 지상에서도 상황을 알고 있다. 퀀타스 항공운영센터에는 QF-32편이 보내는 데이터 정보가 뜨고 있다. 130개가 넘는 붉은 경고 메시지와 노란색 주의 메시지가 떠 있다. 데이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까? 운영센터는 에어버스와 롤스로이스의 엔지니어에게 연락한다. 그러나 QF-32편의 위성전화는 작동하지 않는다. 폭발로 인해 조종석의 위성전화 시스템이 고장났다. 데이터 링크로 단문만 보내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다. 교신 중인 싱가포르 관제센터는 A380 기종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인도네시아 바탐 70kg의 터빈 디스크가 하늘에서 지붕을 부수고 떨어졌다. 파편들이 초등학교를 덮쳤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퀀타스 A380에서 파편이 흩뿌려졌다는 트윗이 올라오고 CNN, 폭스뉴스가 받아서 보도한다. A380이 추락한 걸까? 오전 10시 14분, 폭발 후 13분이 지났다. 퀀타스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퀀타스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회의실에 몰려왔다. 운영팀에서는 469명 탑승자의 친인척 연락처 목록을 준비한다. 객실. 객실 승무원이 조종석에 인터컴을 보내지만 경고음에 덮여 들리지 않는다. 강연에서 조종석 경고음을 틀면 누구도 30초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인상을 쓰며 얼른 꺼달라고 하죠. 객실 승무원들은 효과적으로 객실을 통제하고 있다. 돌발 행동은 재빨리 막아 공포가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겁에 질려 비상구를 열려고 한다면 누군가 뒤를 따를 것이다. 440명에게 공포가 전염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 번의 폭발 후 파편이 부딪히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곧 기장 방송이 있을 것이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무장도 기체가 안전한지는 모른다. 기장이 방송할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40대 남성 한 명이 일어나 비상구로 다가간다. 승무원들이 재빨리 제지한다. 기장은 부기장 마크에게 지시한다. 객실에 가서 날개를 확인해봐. 부기장이 객실로 나가자 1등석 승객들이 상황을 묻는다. 우리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니 대체 무슨 말이야? 모니터 화면을 봐요. 모든 승객이 엔터테인먼트 화면으로 스카이캠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 날개에 구멍이 나서 연료가 흩뿌려진다.
마크 부기장은 날개 쪽 좌석으로 다가가 왼쪽 날개를 바라본다. 이번 엔진이 터져나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날개는 뚫려 연료가 쏟아져 나온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구멍이다. 작은 구멍은 셀 수도 없다. 부기장이 지나갈 때마다 승객들은 찾아낸 구멍을 알려준다. 파편이 2m 두께 날개를 뚫고 위로 날아왔다. 부기장은 승객의 말을 차분하게 들으며 포커 페이스를 유지한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다. 조종석으로 돌아와 보고하자 비로소 상황이 파악되기 시작했다. 왼쪽의 모든 전력선이 끊어져 발전 용량이 40%뿐이다. 연료 공급 라인, 전선, 에일러론, 스포일러, 슬랫 등등이 고장났다. A380의 22개 시스템 중 21개가 손상되었다. 전기가 없으니 누전 화재가 생기진 않을 것이다. 어쨌든 비행은 계속할 수 있다. 승객 중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우연은 아니다. 항공기 엔진은 터지더라도 옆 엔진에 영향을 줄이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만큼의 손상도 기체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 덕이다. 스카이캠으로 기체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할까? 조종사들은 토론 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스카이캠이 갑자기 꺼진다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홀딩.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착륙하려는 것이 생존 본능이다. 연료가 새어나가고 있으니 연료는 부족하게 될 것이다. 화재가 발생할지 모른다. 비행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바다에 불시착할 수도 있다.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진다. 양날개의 무게 차이는 10톤. 차이는 계속 벌어진다. 빨리 착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모든 승객을 무사히 내려야 한다. 그러려면 비행을 유지하며 착륙 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행하려면 연료가 공급되어야 한다. 연료량 관리 시스템이 모두 고장났다. 연료 탱크는 모두 11개. 구멍은 몇 개나 뚫렸을까? 앞쪽 날개에 5개, 날개 바닥에는 2개, 날개 윗면에 2개. 새어나가는 연료뿐 아니라 연료가 있어도 쓸 수가 없다. 후미의 연료 탱크에서 이송하는 시스템이 고장났다. 탱크 간 연료 이동이 되지 않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연료 배출 밸브가 고장나 연료를 버릴 수도 없다. 연료, 날개의 균형이 맞지 않음. 연료 교차 공급하겠습니다. 멈춰! 네? 멀쩡한 오른쪽 날개에서 새고 있는 왼쪽으로 연료를 옮기는 게 맞아? 아니요. 조종사들은 2001년 에어 트랜셋 236편의 사고를 떠올린다. 멀쩡한 날개에서 새고 있는 날개로 연료를 옮겨 양쪽 엔진을 꺼트린 사고다. 연료 탱크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후미 트림 연료 탱크에 13.5톤의 연료가 있으니 뒤가 무겁다. 착륙 무게중심 한계치 초과. 무게중심이 어긋난다면 착륙할 수 있을까? 비행 컴퓨터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드림 탱크 연료 이동, 드림 탱크 사용 불가, 연료 전송 시스템 작동 불능. 모순된 메시지다. 전송 시스템이 작동 불능인데 연료를 전송하라고 한다. 운항 매뉴얼에서 무게중심 그래프를 찾아서 확인해봐. 최대 착륙 중량은 초과합니다. 무게중심은 이상적이진 않아도 허용 범위 내입니다. 이 캠이 계속 심각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행해야 할까? 연료 표시기는 이제 완전히 고장났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 연료 표시 내용 납득이 됩니까? 조종석에 침묵이 흐른다. 아폴로 13. 기장은 최악의 상황을 극복했던 아폴로 13호를 떠올린다. 산소 탱크가 폭발하며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다. 잠깐, 뭐가 잘못되었는지 상관없어. 뭐가 작동 중인지가 중요해. GPWS, 관성 기준 장치, 위성 전화기, 심지어 조종석 조명까지 고장나 계속 깜빡인다. 관점을 바꾸자. 고장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고장난 연료 시스템 신경 쓰지 맙시다. 작동하는 134번 연료 탱크에 집중합시다. 1번 엔진이 2시간 30분은 버틸 겁니다. 5분마다 확인합시다. 이견 있습니까? 아니요. 이 캠은 우선순위가 높은 고장부터 계속 표시한다. 맵 부기장이 점검 절차를 계속 수행하지만 믿을 수 없는 조치가 계속 제시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 2시간 반이면 충분하다. 최악의 순간이 오면 암스트롱 스파이럴을 하자. 비행 모드가 노멀 모드에서 대체 모드로 바뀐다. 에어버스 비행 컴퓨터의 보호 모드를 벗어나 거대한 세스나기가 되었다.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비행 1시간이 지났다.
수행한 이캠 절차는 약 100여 개. 이 과정 동안 무엇이 작동하는지 파악했다. 최신 플라이바이와이어 A380을 해체하고 작동하는 부품만 모아 거대한 세스나기로 만들었다. 무엇이 작동하는가? 연료 시스템은 엉망이지만 1번 엔진은 2시간은 버틴다. 유압 펌프 8개 중 2개가 작동한다. 전기 시스템, 왼쪽은 멈췄지만 오른쪽은 괜찮다. 비상시 보조 동력 장치 APU를 작동할 수 있다. 브레이크, 유압 오토 브레이크는 고장났지만 비상 모드로 쓸 수 있다. 비행 제어, 바깥쪽 에일러론은 고장났다. 소형, 중형 에일러론 사용 가능. 엔진, 2번 엔진은 사라졌고 1, 4번 엔진은 기능 제한 모드로 내려갔다. 3번 엔진은 그나마 무난하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이캠 메시지를 읽어간 부기장 매세 목이 완전히 쉬었다. 이캠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다. 이제 착륙을 준비해야 한다. 착륙 준비. 최대 착륙 중량을 40톤 초과할 거야. 비정상 점검 절차 수행해줘. 이제 착륙 성능 점검 프로그램을 작동할 차례다. 조종사가 공항, 활주로, 날씨, 항공기 상태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최적의 착륙 성능을 계산한다. 이 일은 심사관 2명이 맡는다. 퀀타스 32입니다. 최종 접근을 준비 중입니다. 왼쪽 날개에선 연료와 유압류가 새고 있습니다. 활주로에 안정적으로 접근하려면 최종 접근 구간이 20마일 필요합니다. 활주로 끝에 비상 차량 대기 바랍니다. 리처드, 착륙 성능 계산이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요. 뺄 거 다 빼고 중요한 것만 남겨서 돌려봐요. 이미 했죠. 계속해봐요. 기장은 기내 방송으로 착륙 브리핑을 한다. 승객들은 알 권리가 있다. 긴 방송이 될 것이다. 엔진 고장에 대해 걱정 마십시오. 퀀타스 조종사는 3개월마다 이런 고장에 맞춰 땀을 뻘뻘 흘리며 시뮬레이터를 탑니다. A380은 최첨단 항공기입니다.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시스템을 재구성했으며 현재 안전한 상태입니다. 착륙 준비에 45분이 더 걸립니다. 착륙 후 소방차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봐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제 훈련해온 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객실 책임자 클라우스가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 기내 방송으로 승객을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 기내 방송이 이어진다. 예, 기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2가지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첫째, 제 이름은 클라우스가 아니라 마이클입니다. 둘째, 저는 객실 책임자가 아니라 매니저입니다. 객실에 웃음소리가 퍼진다. 공포가 유머로 승화된다. 착륙 속도 계산이 완료되었다. 접근 속도는 145노트. 매시 쉰 목소리로 답한다. 145노트는 안 됩니다. 너무 느려요. 맞다. 슬랫이 작동하지 않으니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 피곤하지만 집중력을 놓지 않았다. 다시 계산하니 20노트는 더 빨라야 한다. 착륙 거리도 늘어날 것이다. 리처드, 창의에 착륙 가능합니다. 100m 남습니다. 창의 공항의 가장 긴 활주로는 4,000m. 최대 착륙 중량으로 젖은 활주로에 내릴 때도 1,800m 내에 멈출 수 있다. 지금은 3,900m는 달려야 한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면 활주로를 벗어난다. 1초 접지가 늦으면 85m 더 나아간다. 플레어도 하면 안 된다. 객실 승무원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린다. 랜딩 기어가 부러지고 활주로를 벗어나 기체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마이클, 활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을 할지도 몰라요. 객실 승무원과 승객은 준비되었습니다. 매니저가 자신있게 대답한다. 조종제와 점검을 할 거야. 다른 조종사들은 당황한다. 조종 스틱을 롤, 피치, 요, 세 축으로 한 개까지 움직여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조치다. 기장은 생각을 밀어붙인다. 조종석은 위원회가 아니다. 반응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속에 빠질 수 있다. 고도의 여유가 있는 지금 확인해야 한다고 믿는다. 공군에서는 피격을 받아 기체가 손상되면 착륙 전에 시행한다. 그러나 에어버스 매뉴얼에도 퀀타스 매뉴얼에도 호주 민간 항공국에도 언급이 없다. 딕, 긴장하지 마. 조종 스틱이 여자친구 가슴이라고 생각해. 꽉 쥐지 말고 부드럽게. 오토파일럿을 해제한 후 조건을 바꾸며 비행 제어 점검을 한다. 날개 스포일러, 에일러론의 65%가 고장났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고장은 더 심각하다. 조종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안전벨트를 당겨맨다. 플랩을 내린다.
플랩 2, 플랩 2, 플랩 3. 플랩 3. 기어 내려. 기어 내립니다. 기어가 중력의 힘으로 서서히 내려온다. 이제 기어를 다시 접을 수 없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22개의 바퀴가 제대로 내려왔을까? 조종사들은 조용히 기어가 고정되는 소리를 듣는다. 착륙 5분 전이다. 퀀타스 32 싱가포르 타워입니다. 그데이 풍향 180, 풍속 5노트, 20시 활주로에 착륙 허가합니다. ILS를 맞추고 오토파일럿을 켠다. 삐삐삐 알람이 계속해서 울린다. 오토파일럿이 해제된 걸까? 이캠에 오토파일럿 해제 메시지가 뜨지 않는다. 대신 RAT 아웃이 표시된다. 왜 지금 풍력 발전기가 튀어나오나? 모든 구상이 다 망가진다. RAT가 나오면 최소한의 필수 시스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작동을 멈춘다. 모든 자동 장치가 멈추고 역추진 장치까지 작동을 멈춘다. 연료 교차 공급 밸브도 열려 터진 구멍으로 연료가 새어나갈 것이다. 암담한 몇 초가 지난다. RAT 아웃 메시지가 호박색에서 녹색으로 변하지 않았다. RAT를 내보내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고장나서 다행이다. 폭발 후 1시간 30분이 지났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까? 놓친 게 없을까? 준비가 끝났을까? 기수가 내려가고 서서히 하강한다. 착륙. 리처드, 빠르면 안 됩니다. 최종 접근 속도는 165노트에서 168노트 사이. 1노트라도 벗어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다. 1, 4번 엔진 속도는 똑같이 맞추고 3번 엔진 레버를 작동시켜 요와 로를 줄인다. 보잉기에는 수동 밸런싱 시스템이 있지만 자동 추력이 기본인 에어버스 기체는 불안정하다. 오른쪽으로 스틱을 움직이니 오른쪽 날개에 스포일러가 올라간다. 이런 기능이 있었던가? 스포일러가 올라가니 속도가 느려진다. 활주로가 보인다. 4km의 활주로가 유난히 짧아 보인다. 저기에 멈출 수 있을까? 활주로를 바라보며 고민한다. 못 멈추면 왼쪽으로 벗어날까? 오른쪽으로 벗어날까? 고도 1000피트가 되자 속도가 떨어지며 실속 경고음이 울린다. 165노트를 맞추고 있는데 왜 실속 경고가 울릴까? 알 수 없다. 퀀타스에 온 이후 실속 경고음은 시뮬레이터에서만 들어봤다. 1노트를 올리자 실속 경고음이 멈춘다. 1노트의 여유도 주지 않는다. 관제탑, 소방대 대기 중입니까? 네, 소방 서비스 대기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관제탑이 유쾌한 목소리로 환영한다. 관제탑에서 퀀타스 32가 보인다. 날개 뒤로 연료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다. 최악의 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하강 속도 분당 800피트, 속도 166노트, 고도 500피트. 기체 안정. 안정도 잠시. 속도 확인. 다시 실속 경고가 울린다. 착륙하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었다. 기장은 기술을 들어 계획하지 않았던 플레어를 한다. 후방에는 트림 탱크와 메인 기어가 있다. 기수가 들리자 무게중심이 뒤로 쏠린다. 기장은 기술을 급격히 내린다. 초속 2.5피트의 속도로 접지가 부드럽게 이루어졌다. A380의 역추진 장치는 2번, 3번 엔진에만 설치되어 있다. 2번이 터졌으니 3번 엔진 하나로만 해야 한다. 브레이크가 작동하는지 알 수 없다. 최대 제동, 리치. 브레이크, 풀 브레이크 기장님. 알았어. 속도는 전혀 줄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걸까? 부기장은 곁눈질로 기장의 발을 확인한다. 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기장님 힘내요, 밟아. 활주로 절반을 지났을 때의 속도는 120노트. 앞쪽에 있었던 소방차들이 다급히 쫓아온다. 속도가 이제 줄고 있다. 아름답네요. 환상적인 착륙입니다. 속도가 줄자 객실 매니저가 기내 방송을 켠다. 승객 여러분, 싱가포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은 11월 4일 목요일 정오 5분 전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신 착륙 중 가장 멋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속도는 80노트. 온갖 경고등이 다시 켜진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 마침내 멈췄다. 활주로를 150m 남기고 정지했다. 승객 여러분, 자리에 앉아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비상 대피. 기내 매니저는 유쾌하게 방송했지만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다. 날개가 아래로 처지자 터진 70개의 구멍에서 연료가 분수처럼 솟구친다. 그 광경을 승객들이 바라본다.
비상탈출시켜야 할까? 조종석에서는 이캠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엔진 마스터 스위치 해제. 엔진 마스터 스위치를 끄자 발전기가 멈추고 조종석이 암전된다. 보조 동력 장치가 작동 중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 객실에도 대피 메시지와 경보음이 울린다. 통제 불능으로 돌변했다. 관제사와 교신도 되지 않는다. 창문을 열고 소리치지만 소방관들에게 들리진 않는다. VHF 2번 채널에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1번으로 바꾸자 비로소 목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75톤의 연료가 실려 있다. 과열된 브레이크는 500도를 넘어 점점 치솟고 있다. 슬라이드를 펴고 승객을 대피시켜야 할까? 워터파크와는 다르다. 1단 데크 승객 중 5%, 2단 데크 승객 중 10%가 슬라이드 탈출 중 부상을 입을 것이다. 440명의 승객 중 30명이 골절상을 입는다. 항공사의 훈련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A380 인증시험에서도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나왔다. 빠져나간 승객들이 통화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화재를 유발할 수도 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기내에 있을 때는 승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불가능하다. 왼쪽 바퀴의 온도가 900도까지 올라온다. 객실 승무원들은 전자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작은 스파크가 유증기를 점화시킬 수 있다. 한 승객의 전화벨이 울리자 모든 승객들이 전화기를 끄라고 아우성친다. 객실도 한 팀이 되었다. 정지 4분 만에 교신이 성공했다. 1번 엔진 끄세요. 엔진을 진작에 껐는데 무슨 말인가? 모든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반복합니다. 1번 엔진이 아직 작동 중입니다. 3, 4번은 정상적으로 꺼졌다고 나오지만 1, 2번은 X 표시만 나온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엔진 화재 소화 버튼을 눌러본다. 소화제 방출 버튼도 누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끌 수는 없는 엔진의 추력을 제어하며 비행했었다. 랜딩 기어는 1000도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식었다. 새어나간 연료는 소화액에 완전히 덮였다. 그렇지만 아직 1번 엔진은 계속 작동 중이다. 소방차가 엔진에 물을 뿜기 시작한다. 트렌트 900 엔진은 분당 3톤의 비와 우박을 견딘다. 거의 멈출 뻔하다가도 수압이 떨어지면 다시 시동이 걸린다. 엔진은 오후 2시 53분에 멈췄다. 섭씨 30도의 기온 속에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는다. 문을 열어 환기할 수도 없다. 기장은 기내를 돌아다니며 설명한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라도 열면 환기가 되지 않을까? 문을 열면 비상 슬라이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 40분. 아직 1번 엔진은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승객이 내렸다. 짐은 두고 내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누군가는 가방을 들고 내린다. 자연의 법칙이다. 가방은 두고 내립니다. 가방을 들고 있는데 어쩔 거요? 마이클은 가방을 빼앗아 저 멀리 던진다. 자, 이젠 없지요. 내리세요. 눈치 보던 승객들이 슬금슬금 가방을 내려놓는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다. 탑승자 469명 중 469명 하기.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이제 노선 점검 비행이 끝났다. 난이도에 극한 항목 넣으세요. 특이사항에 뭐라 적을까요? 이번 엔진 4000피트 상승 시 고장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제 출발했던 창의공항 32번 게이트로 돌아왔다. 상황은 끝났다. 그러나 기장으로서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터미널에 가서 승객을 만나겠습니다. 440명이 흩어지면 기자들이 달라붙을 것이고 승객들은 온갖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승객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 시드니로 가려다 엔진이 터졌고 공포 속에 1시간 반을 보낸 것뿐이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말한다. 퀀타스 직원 수천 명이 숙소, 식사, 교통편을 마련 중입니다. 기장은 질문을 받으며 50분간 설명한다. 오늘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보상해 드릴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퀀타스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기장은 여러 차례 전화번호를 불러줬다. 불만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 승객들은 기자들에게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기장의 전화번호도 기자들에게 유출되지 않았다. 기장과 승무원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항상 모든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비행 중 폭락했던 콴타스 주가도 회복됐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남는다. 공포의 순간은 모두에게 각인되었다. 승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승무원들은 콴타스 6편 747을 타고 귀환한다. 이륙해 2000피트로 상승 중 왼쪽 엔진에서 불길이 뿜어진다. 30만 분의 1의 확률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심각하지 않은 이상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튀어나온다.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 승무원이 충돌 방지 자세를 히스테릭하게 외친다. 사고기에서는 의연하게 대처한 승무원이 이곳에서는 울고 있다. 기장은 사고 조사를 받으며 비행 과정을 설명하다 울어버렸다. 특정한 부분만 떠올리면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남들 앞에서 우는 건 10대 이후 37년 만이다. 반년간 트라우마 상담 치료를 받았다. 기장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2020년 엔진 폭발보다 치명적인 사건이 항공업계를 덮친다. 코비드-19이 45년 비행 경력을 끝장내버렸네요. 저는 반년간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은퇴할 계획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을 바라보며 발자국을 찍었던 추억을 떠올리듯 저도 A380을 바라보게 되겠죠. 객실 매니저 마이클 폰 레스는 세계 비행안전재단에서 수여하는 항공안전 전문가상을 받았다. 객실 승무원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